하얀 눈송이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서울 강남의 특급 호텔. 그랜드 루미에르는 화려한 조명과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되어 있었다. 로비에는 은은한 캐럴이 흐르고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다. 호텔 최고 경영자의 아들이자 프랑스에서 막 귀국한 서준호 전무의 사장. 취임식이 열리는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25살의 막내 연예 담당 직원 최서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연회장을 오가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입사한 지 1년 반, 아직도 실수가 잦은 그녀는 항상 조심스러웠다. 특히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는 더욱 그랬다. 테이블 세팅을 확인하던 그녀의 귀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최서연, 또 이 모양이야? VIP 테이블 세팅이 왜 이래? 포크 간격 좀 봐. 이게 특급 호텔 수준이야? 박선영 과장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바로 수정? 애초에 제대로 했어야지. 오늘 같은 날. 실수하면 너뿐만 아니라 우리 팀 전체가 망신당한다고.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다시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참았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으니까. 그날 오후 서연은 화장실에서 몰래 울고 있었다. 오전에 VIP 고객의 가방에 커피를 쏟는 사고를 냈고 박 과장에게 직원들 앞에서 호되게 질책당했기 때문이다. 이 일이 나한테 맞는 걸까? 한숨을 쉬며 눈물을 닦고 있을 때 낡은 청소도구를 든 왜소한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왔다. 괜찮니, 아가씨? 할머니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따뜻했다. 네, 괜찮습니다. 서연이 급히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할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처음엔 다들 그렇단다. 나도 이 호텔에 처음 왔을 때 매일 혼났어. 그런데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져. 지금은 힘들어도 너는 분명 잘하게 될 거야. 할머니의 손은 주름투성이에 거칠었지만 그 말은 어느 누구보다 따뜻했다. 이것이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는 송은미 할머니와 서연의 첫 만남이었다. 송은미 할머니는 호텔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무거운 청소도구를 들고 화장실과 복도를 오가며 하루 종일 일했다. 특히 박선영 과장의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는 가혹했다. 송 할머니, 이게 청소한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얼룩이 그대로잖아요. 박 과장이 하얀 장갑을 끼고 화장실 거울을 훑으며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닦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죄송하다고만 하면 돼요? 여기가 어떤 호텔인지 알아요? 특급 호텔이에요. 청소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날 할머니가 복도 바닥을 닦다가 허리를 삐끗했다. 통증에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박 과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할머니, 허리 아프다고 거기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일은 누가 하라고요? 여기는 쉬는 곳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할머니는 아픈 허리를 붙잡고 다시 일어섰다. 그 모습을 복도 끝에서 지켜보던 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날 이후 서연은 할머니를 더 자주 챙기게 되었다. 점심시간마다 몰래 뷔페 음식을 담아 화장실 청소실로 가져다 드렸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오늘 연어구이가 정말 맛있어요. 아이고, 또 이러니. 이런 귀한 걸 맨날 가져오면 어떡해. 할머니는 늘 미안해하며 조금만 드시고 나머지를 서연에게 도로 건넸다. 너도 먹어야지. 요즘 너무 말랐어. 잘 먹어야 힘든 일도 견딜 수 있단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할머니의 손은 더 거칠어졌다. 차가운 물로 하루 종일 걸레질을 하는 탓이었다. 서연은 핸드크림을 사서 할머니께 드렸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고마워, 아가씨. 하지만 이 나이에 이런 거 발라봤자 소용없어. 그래도 내 마음은 정말 고맙구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호텔은 더욱 화려해졌다. 로비 중앙에는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졌고 매일 저녁 캐럴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서연과 할머니에게 크리스마스는 그저 더 바쁜 날일 뿐이었다. 서연은 매일 밤늦게까지 행사 준비로 정신없었고 할머니는 더 많은 손님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쉬지 않고 청소해야 했다. 할머니는 크리스마스에 뭐 하세요? 어느 날 서연이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창밖에 눈을 바라보다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 그냥 집에서 쉬지 뭐. 크리스마스가 특별할 것도 없는 나이야.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 깊은 곳에는 깊은 그리움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그것을 느꼈지만 감히 묻지 못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가 밝았다. 서준호 전무의 사장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호텔은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직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서연은 체크리스트를 들고 연회장을 돌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테이블 세팅, 조명, 음향, 무대 장식. 하나라도 빠뜨리면 큰일이었다. 오늘만큼은 절대 실수하면 안 돼.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손에 땀을 쥐었다. 오후 2시 서준호 신임 사장이 호텔에 도착했다. 로비로 들어서는 그의 모습에 여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와, 진짜 잘생겼다. 영화배우 같아. 저 사람이 우리 새 사장님이라니. 서준호는 키가 크고 단정한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다. 짙은 눈썹과 날카로운 눈매 하지만 입가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직원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박선영 과장이 황급히 다가가 허리를 깊이 숙였다. 사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연예부 박선영 과장입니다. 오늘 완벽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꿀처럼 달았다. 서준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곧 다른 곳으로 향했다. 복도 한편에서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는 할머니였다. 서준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낡은 청소복을 입은 왜소한 체구의 할머니는 묵묵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작게 고개를 숙이며 할머니 옆을 지나갔다. 사장님, 저분은 그냥 청소부예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 과장이 급히 말했다. 서준호는 아무 대답 없이 계속 걸어갔다. 오후 5시 취임식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고 연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리허설 체크를 위해 대기실로 향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유명 피아니스트 김태현 씨의 축하 연주였다. 하지만 대기실 문을 여는 순간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된 거예요? 선생님. 김태현 씨는 소파에 앉아 손을 떨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오늘 연주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1시간 뒤면 행사가 시작되는데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런 상황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급히 박 과장에게 달려갔다. 과장님, 큰일 났어요. 피아니스트 선생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연주를 못하신대요. 박선영 과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지금 장난해? 박 과장은 곧바로 서연의 멱살을 잡듯이 다가왔다. 아, 최서연. 연주자 섭외는 내가 담당한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은 무슨, 이게 아무 행사야? 신임 사장님 취임식이야. 회장님도 오시고, 언론도 다 온다고. 지금 당장 대타를 구해. 못 구하면 너 오늘로 끝이야. 박 과장의 고함 소리에 주변 직원들이 모두 얼어붙었다.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다. 제가 다른 피아니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이곳저곳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갑자기 연주를 해줄 수 있는 피아니스트를 찾기란 불가능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30분 후면 하객들이 입장하는데 아직 대타를 구하지 못했다.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안 되겠어. 우리 직원 중에 피아노 칠 줄 아는 사람 없어? 박 과장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그때 한 직원이 손을 들었다. 저 피아노 좀 칠 줄 압니다. 어릴 때 배웠어요. 그래, 좋아.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어서 준비해. 박 과장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직원은 급히 악보를 받아들고 연습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연주는 어딘가 어색하고 불안정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하객들이 입장하기 시작했다.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장식으로 빛났고 중앙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서준호 신임 사장이 무대에 올라 간단한 인사를 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호텔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 피아노 연주 순서였다. 직원이 떨리는 걸음으로 피아노 앞으로 향했다. 바로 그때였다. 직원이 무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아야야. 손가락을 삐었어요.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렸다. 박 과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서연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최서연, 이 상황 어떻게 할 거야? 다 내 책임이야.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내 호텔리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 하객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서준호 사장의 표정도 굳어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연회장을 지배했다. 바로 그때였다. 제가 한번 쳐봐도 될까요?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연회장 뒤편에서 들려왔다. 모두의 고개가 그쪽으로 돌아갔다. 낡은 청소복을 입은 송은미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서 있었다. 뭐라고요? 박선영 과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송은미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너무 오랜만이라. 26년 만에 치는 거라 서툴 수도 있지만 제가 피아노를 한번 쳐봐도 될까요? 연회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하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청소부가 피아노를 친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박 과장이 할머니에게 다가가며 날카롭게 말했다. 할머니,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청소부가 나서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하지만 이대로 사장님 취임식을 망칠 순 없잖습니까? 제가 정말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할 수 있다고요? 할머니 피아노 배우신 적이나 있으세요? 바이엘은 떼셨어요? 박 과장의 비웃음에 주변 하객들도 웃음을 터뜨렸다. 서연은 할머니 옆으로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정말 피아노 치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는 서연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것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 서준호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천천히 할머니 쪽으로 걸어왔다. 연 회장이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다. 할머님, 서준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따뜻했다. 할머님, 제가 이 호텔에 처음 왔을 때 할머님께서 이 호텔의 구석구석을 깨끗이 지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호텔을 빛내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저를 위해 연주해 주신다면 할머님 덕분에 항상 깨끗한 이 호텔처럼 저 또한 더욱 빛나지 않을까요? 그는 할머니를 향해 공손히 허리를 숙였다. 할머님, 저는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입니다. 피아노를 못 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를 위해 한 곡만 연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연 회장은 다시 한번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박 과장은 사장을 말리려 했지만 그의 단호한 눈빛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저 같은 늙은이가. 네, 할머님. 저의 취임식이니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부디 저를 위해 연주해 주세요. 서준호의 미소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사장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피아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낡은 청소복을 입은 왜소한 모습에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 하객들은 그 모습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누군가는 비웃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피아노 앞에 도착해 의자를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앉았다. 손을 떨며 건반 위에 올려놓았다. 주름지고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이 건반 위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1초, 2초, 3초. 시간이 흘렀지만 할머니는 연주를 시작하지 못했다. 연회장에서 다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역시 안 되는 거 아니야? 청소부가 무슨.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26년 만에 다시 마주하는 피아노. 그녀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그때 서준호 사장이 피아노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님,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 따뜻한 말에 힘을 얻은 듯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잠시 후 그녀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음이 울려 퍼졌다. 팅.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약한 소리였다. 하지만 곧 두 번째, 세 번째 음이 이어지며 선율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연회장의 공기가 바뀌었다. 할머니의 손가락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마치 나비가 날아다니듯 건반 위를 우아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쇼팽의 녹턴. 그 깊고 아름다운 선율이 연회장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멈췄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다. 음표 하나하나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슬픔, 그리움, 후회, 그리고 사랑. 키득거리던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졌다. 비웃던 표정이 놀람으로, 놀람이 감동으로 변해갔다. 저게 정말 청소부 할머니 맞아? 이런 연주를 어떻게.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서연도 모르게 눈물을 닦았다. 연주는 점점 절정을 향해 갔다. 할머니의 손가락은 쉼없이 움직였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평온함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이 반짝이고 연주는 계속되었다. 그 순간만큼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마침내 마지막 음이 울려 퍼졌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건반에서 천천히 떨어졌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잠시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브라보!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일어났다. 브라보! 브라보! 연회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대단하십니다. 믿을 수 없어요. 하객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서준호 사장이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는 공손히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님. 할머님 덕분에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작게 웃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중요한 날에 저 같은 사람이 연주를 하게 해주셔서요. 박수는 계속되었다. 서연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할머니, 대체 어떤 분이신 거지? 그날 밤 한 하객이 촬영한 영상이 SNS에 업로드되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청소부 할머니의 놀라운 피아노 연주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조회수는 24시간 만에 100만을 넘었고 댓글창은 감동과 궁금증으로 가득 찼다. 영상이 퍼지면서 사람들의 추측이 시작되었다. 이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손놀림이 보통이 아니야. 전문가야. 혹시 전설의 피아니스트 송은미 선생님 아닐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정체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26년 전 송은미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다. 건반 위의 마술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세계 각지에서 공연을 했다. 그녀의 연주를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녀의 이름은 곧 아름다운 선율 그 자체였다. 하지만 피아노에 미친 그녀에게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다.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 키우던 7살 아들 진우였다. 엄마, 오늘은 같이 놀아줄 거지? 미안해, 진우야. 엄마가 오늘 연습해야 해. 다음에 꼭 놀아줄게. 그녀는 늘 이렇게 아들과의 약속을 미뤘다. 피아노가 우선이었다. 연습실과 공연장이 그녀의 전부였다. 어린 진우는 엄마의 연주를 들으며 혼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날이 많았다. 26년 전 그날도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송은미는 서울예술이전당에서 크리스마스 특별 공연을 가졌다. 7살 진우는 백스테이지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오늘 공연 끝나면 크리스마스 트리 보러 가는 거지? 약속했잖아. 그럼 약속했지. 조금만 기다려. 송은미는 무대로 향했다. 그날의 연주는 완벽했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앵콜 요청이 쏟아졌다. 그녀는 뜨거운 환호 속에서 또 한 곡을 연주했다. 공연이 끝나고 백스테이지로 돌아왔을 때 진우는 보이지 않았다. 진우야? 진우야? 그녀는 공연장을 뒤졌다. 화장실, 대기실, 로비. 어디에도 아들은 없었다. 혹시 우리 아들 못 보셨어요? 7살 남자아이인데 빨간 패딩 입고 있었어요. 공연 관계자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날 밤 송은미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 제 아들이 사라졌어요. 7살이에요. 제발 찾아주세요. 그녀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차가운 거리를 연주복 차림으로 미친 듯이 뛰어다녔다. 진우야, 진우야. 눈은 계속 내렸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쉬어갔다. 하지만 진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7살 남자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예술이전당 근처에서요. 심하게 다쳐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송은미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어디론가 이송된 후였다. 아이를 데려간 사람이 누구죠? 한 남성분이셨는데 아이를 치료하겠다고 해외로 데려가셨습니다. 연락처는요? 어디로 갔는지라도 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자세한 정보는. 송은미는 그날부터 전국을 헤매며 아들을 찾기 시작했다. 전 재산을 털어 사립탐정을 고용하고 실종 전단지를 만들어 곳곳에 붙였다. 하지만 진우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천재 피아니스트의 아들 크리스마스 실종 사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희미해졌다. 그리고 일부는 송은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피아노만 아는 엄마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자식보다 공연이 더 중요했던 사람 아냐? 그 말들이 송은미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더 이상 피아노 앞에 앉을 수 없었다. 5년, 10년, 15년. 세월이 흘렀지만 진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송은미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한때 부드럽던 손은 거칠어졌다. 실종 전단지를 수없이 접으며 손가락 끝이 베이고 또 베었다. 그 아픔조차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송은미라는 이름도 피아니스트라는 직업도 화려했던 과거도 모두 버렸다. 그리고 70세의 나이에 그랜드 루미에르 호텔의 청소부가 되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 자신을 철저히 숨길 수 있는 곳, 여기서라도 조용히 살다 가자. 26년 동안 그녀는 피아노를 치지 않았다. 피아노를 볼 때마다 진우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서준호 사장의 따뜻한 말에 그녀는 26년 만에 다시 건반 앞에 앉을 수 있었다. 영상이 확산되면서 송은미의 과거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정말 그 송은미 선생님이 맞네. 26년 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 아들을 찾지 못하고 청소부가 되셨다니.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다. 호텔 안에서도 소문이 퍼졌다. 직원들은 할머니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박선영 과장은 창백한 얼굴로 자신의 과거 행동을 떠올렸다. 내가 저런 분을. 며칠 후 서준호 사장이 송은미 할머니를 조용한 라운지로 초대했다. 할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할머님의 연주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호텔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할머님께서 피아노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사장님. 저는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할머님의 연주는 모든 사람을 감동시켰는데요. 피아노는 제게 너무나 슬픈 기억입니다. 피아노 때문에 제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으니까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아드님 말씀이신가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아들 진우를요. 26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잃어버렸습니다. 7살이었어요. 제가 피아노에만 미쳐 있어서 제대로 돌보지 못했죠. 공연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들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이후로는 말을 잇지 못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의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무대 위에서 피아노를 치는 여자, 공연장, 배고픔, 혼자 밖으로 나간 어두운 길, 자동차 불빛 가리고, 아픔, 할머님, 혹시 그 사고가 예술이전당 근처에서 일어났나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드님이 빨간 패딩을 입고 있었나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서준호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서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을 풀기 시작했다. 가슴 부근에는 커다란 화상 자국이 있었다. 이 자국, 어렸을 때 생긴 거라고 들었습니다. 할머님, 혹시 아드님 가슴에 진우가 5살 때 제가 뜨거운 물을 쏟아서 그 자리에 화상을 입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서준호는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천천히 벗었다. 반쪽짜리 하트 모양의 목걸이였다. 이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라고 합니다. 양아버지께서 사고 당시 제가 이걸 꼭 쥐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서 목걸이를 꺼냈다. 똑같은 반쪽짜리 하트 모양의 목걸이였다. 이건 제가 진우에게 준 거예요. 엄마와 아들이 항상 함께 있다는 의미로. 두 개의 목걸이를 맞추자 완벽한 하트가 만들어졌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진우야, 진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서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진우가 맞습니다. 엄마. 진우야. 내 아들 진우야. 할머니는 서준호를 끌어안고 눈물을 쏟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엄마가 피아노에만 미쳐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서준호도 할머니를 꼭 안았다. 26년 만의 재회였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저는 그날 배가 고파서 공연장 밖으로 나갔어요. 엄마 연주를 들으면서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그런데 길을 잃었고 차가 달려왔고 그 다음은 기억이 없어요.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고 한 남자분이 저를 돌봐주셨어요. 저는 기억을 대부분 잃었고 그분이 저를 프랑스로 데려가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네, 지금의 호텔 회장님이십니다. 저의 양아버지이시죠. 그때 문이 열리며 백발의 노신사가 들어왔다. 호텔 회장 한석재였다. 회장님, 서준호가 일어섰다. 한 회장은 송은미 할머니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26년 전 제가 사고를 낸 장본인입니다. 그날 저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고 어린 진우를 쳤습니다. 저는 너무나 두려웠지만 동시에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프랑스로 데려가 최고의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기억을 잃자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진짜 어머니를 찾아드리지 않고 제 아들로 키운 것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한 회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저도 제 잘못이 큽니다. 제가 진우를 제대로 돌봤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제 아들을 살려주시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습니다. 오히려 감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할머님, 한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이제라도 아들을 되찾으셨으니 앞으로는 함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26년의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재회의 소식은 곧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26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 청소부 할머니, 사실은 전설의 피아니스트, 잃어버린 아들 찾아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다. 호텔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박선영 과장은 그동안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호텔을 떠나야 했다. 서준호 사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소집했다. 박 과장의 행동은 우리 호텔의 가치에 반합니다. 직원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이 호텔에서 일할 자격이 없습니다. 박선영은 짐을 싸며 송은미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아요. 앞으로는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세요. 서연은 새로운 연예부 팀장으로 승진했다. 서준호 사장이 직접 그녀를 불러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호텔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며칠 후 호텔에서는 특별한 피아노 연주회가 열렸다. 송은미의 복귀 공연이었다. 26년 만에 대중 앞에 서는 순간이었다. 연회장은 만석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무대를 바라보았다. 송은미가 무대에 올랐다. 이번에는 청소복이 아닌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안녕하세요. 26년 만에 다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26년 전 저는 피아노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죠. 제 아들을 말입니다. 그 후로 저는 피아노를 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제 아들이 저에게 다시 연주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오늘 이 연주는 제 아들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절 저를 따뜻하게 대해준 서연 씨에게도 바칩니다. 사람의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쳐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송은미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다. 이번 연주는 달랐다. 슬픔이 아닌 희망으로, 후회가 아닌 감사로 가득 찬 선율이었다. 관객들은 눈물을 흘리며 연주를 들었다. 무대 옆에서는 서준호가 엄마의 연주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엄마, 다시는 놓지 않을게요. 연주가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송은미는 일어서서 관객들에게 인사했다. 그때 서준호가 무대로 올라가 엄마를 껴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진우야. 그 모습을 본 관객들이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크리스마스에 시작된 기적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다. 며칠 후 서연은 호텔 라운지에서 송은미 할머니와 차를 마시고 있었다. 할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정말 행복하단다. 26년 동안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다시 찾았으니까. 저도 할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서연아, 너는 원래 따뜻한 아이야.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말거라. 두 사람은 창밖에 눈을 바라보았다.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여전히 겨울은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송은미는 이제 호텔의 상주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매주 금요일 저녁 그녀의 연주가 호텔 로비에 울려 퍼졌다. 서준호는 어머니의 연주를 들으며 호텔을 경영했다. 한석재 회장은 두 사람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서준호가 양아버지에게 말했다. 나야말로 고맙다, 준호야.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어. 어느 날 저녁, 송은미는 서준호와 함께 예술의 전당을 찾았다. 26년 전 그날 이후 처음 방문하는 곳이었다. 여기. 그날 이후 한 번도 오지 못했어. 이제 괜찮으세요, 엄마? 응, 이제는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연장을 걸었다. 과거의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그의 크리스마스 이브, 그랜드 루미에르 호텔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기적의 재회 1주년 기념 자선음악회 수익금은 모두 실종 아동을 찾는 단체에 기부되기로 했다. 송은미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서준호가 개회사를 했다. 1년 전 오늘 저는 제 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죠. 하지만 아직도 많은 가족들이 헤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음악회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연주가 시작되었다. 송은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연회장은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찼다. 서연은 무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1년 전 내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을 때 할머니가 위로해주지 않았다면, 할머니가 용기 내어 피아노 앞에 앉지 않았다면, 이 모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연주가 끝나고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송은미는 무대에서 내려와 서연을 껴안았다. 서연아, 고마워. 내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단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진짜 마음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날 밤 호텔 로비의 대형 창문 너머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꼭 1년 전처럼 서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보았다. 엄마, 1년 전 오늘 생각나요? 그럼 어떻게 있겠니?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었어. 저도요. 그날 제가 할머니, 아니, 엄마께 연주를 부탁하길 정말 잘했어요. 내 덕분이야, 진우야. 내가 날 다시 살게 해줬어. 송은미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창밖의 눈은 계속 내렸다. 하얀 눈송이들이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마치 1년 전 그 밤처럼.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슬픔의 날이 아니었다. 기적과 재회의 날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날이었다. 1년이 더 흘렀다. 그랜드 루미에르 호텔은 이제 기적의 호텔로 불리며 더욱 유명해졌다. 송은미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었고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여전히 겸손했다. 저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제 아들을 다시 만난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서연은 이제 호텔의 연회의사가 되었다. 불과 2년 반 만에 이룬 놀라운 승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았다. 매일 아침 호텔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청소 직원들에게도 항상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서연 이사님은 정말 다르세요. 맞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전혀 변하지 않으셨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서연의 평판은 매우 좋았다. 어느 봄날 오후 서연은 송은미와 함께 호텔 옥상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할머니, 요즘은 어떠세요? 행복하지. 매일 아침 진우와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엔 피아노를 치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 송은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그런데 말이야, 서연아. 네, 할머니.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야 하지 않겠니? 서연이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아이, 할머니. 저는 아직 일이 더 중요해요.
일도 중요하지만 사랑도 중요하단다. 내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거든. 송은미는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피아노만 쫓다가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쳤어. 물론 진우를 다시 만났으니 다행이지만 그 26년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 할머니, 그러니까 너는 나처럼 후회하지 말거라. 일과 사랑 모두 놓치지 마. 그날 저녁 서준호가 서연의 사무실을 찾았다. 서연 이사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저한테 자꾸 말씀하시는 게 있어서요. 서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가 서연 이사님이 너무 일만 하신다고 제가 좀 쉬게 해드려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서연도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라도 하시겠어요? 어머니도 함께요. 네, 좋아요. 서연의 대답에 서준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럼 토요일 저녁 7시에 뵙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 서연은 혼자 빙그레 웃었다. 할머니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지? 토요일 저녁 세 사람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송은미는 두 젊은이를 번갈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너희 둘이 함께 있으니까 참 보기 좋구나. 엄마. 서준호가 민망한 듯 말했다. 뭐가 민망해? 서연이는 착하고 예쁜 아가씨잖니. 너 같은 애가 만나려면 정말 노력해야 할걸? 할머니. 이번엔 서연이 얼굴을 붉혔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송은미는 피아노 라운지로 가서 연주를 하겠다며 자리를 떠났다. 너희 둘이 좀 더 이야기하렴. 나는 피아노나 칠게. 명백한 자리 만들기였다. 둘만 남은 서준호와 서연은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 이사님. 네, 사장님? 사실은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서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1년 전 그 크리스마스 이브, 제가 처음 호텔에 왔을 때부터 서연 이사님을 봤어요. 실수를 하고 힘들어하면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장님, 이제는 사장님이 아니라 그냥 준호라고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저와 시간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준호 씨. 그 순간 라운지에서 송은미의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들려왔다. 마치 두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그랜드 루미에르 호텔에서는 서준호와 서연의 약혼식이 열렸다. 송은미는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며 두 사람을 축하했다. 약혼식이 끝난 후 서연은 송은미를 찾아갔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송은미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서연아, 앞으로 준호를 잘 부탁해.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속은 여린 아이거든. 네, 할머니. 꼭 행복하게 해줄게요. 다음 해 크리스마스 이브, 그랜드 루미에르 호텔에서는 기적의 3주년 기념 음악회가 열렸다. 이제는 부부가 된 서준호와 서연이 함께 무대에 올랐다. 3년 전 오늘 이 호텔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서준호가 말했다. 송은미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저는 26년 동안 제 아들을 잃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명예나 성공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연주가 끝나고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다. 서준호와 서연이 무대로 올라가 송은미를 껴안았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호텔 라운지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3년 전처럼 눈이 내리고 있었다. 우리 곧 할머니께 좋은 소식을 드릴 것 같아요. 서연이 수줍게 말하며 배를 살짝 쓰다듬었다. 순간 송은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이니? 내가 할머니가 된다고? 네, 할머니. 축하해 주세요. 몇 달 후 서연이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다. 송은미는 손녀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니? 할머니께서 지어주세요. 송은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은혜라고 짓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뜻으로.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더 이상 눈이 내리지 않는 계절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억이 따뜻하게 살아 있었다. 청소부 할머니가 피아노 앞에 앉았던 그날, 그리고 26년 만에 어머니와 아들이 재회했던 기적의 그날. 그 모든 것이 작은 친절에서 시작되었다. 화장실에서 울던 신입 직원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청소부 할머니에게 피아노를 칠 기회를 준 신임 사장의 용기.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 매일 저녁 송은미의 피아노 선율이 호텔을 가득 채웠다. 그 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은 생각했다.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작은 친절들이 모여 더 큰 기적을 만들어갔다. 몇 년 후 어린 은혜가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사람들이 할머니를 기적의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무슨 뜻이에요? 송은미는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은혜야, 할머니가 내 아빠를 잃어버렸던 이야기를 해줄게. 그래서 할머니는 늘 말하는 거란다.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라고. 작은 친절이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너도 커서 그렇게 살아야 해. 네, 할머니. 저도 사람들에게 친절할 거예요. 송은미는 손녀를 꼭 안으며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송은미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쇼팽의 녹턴. 여전히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곡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 곡을 연주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달랐다. 슬픔과 후회가 아닌 감사와 기쁨이었다. 연주를 들으며 서준호는 아내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어린 은혜는 할아버지 한석재의 무릎에 앉아 할머니의 연주를 들으며 까르르 웃었다. 호텔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연주를 감상했다. 이 시간만큼은 모두가 평화로웠다. 그랜드 루미에르 호텔의 크리스마스 기적은 이렇게 계속되었다.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특별한 자선음악회가 열렸고 그 수익금은 실종 아동을 찾는 단체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였다.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든 기적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송은미는 혼자 옥상 정원에 올라가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26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한 것 같아. 뒤에서 아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여기 계셨네요. 준호야, 후회하지 않으세요? 26년이라는 시간을. 후회? 물론 아프지. 하지만 그 시간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깨닫게 해줬지.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26년 만에 함께하는 시간,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이제 그랜드 루미에르 호텔은 단순한 특급 호텔이 아니었다. 기적이 일어난 곳이자 사람의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준 곳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송은미, 서준호, 서연 가족이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적. 그것은 26년의 슬픔 끝에 찾아온 재회의 기쁨이었고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실이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희망의 이야기였다.